자, 우리 모두는 we can all become vulnerable. 얘들아, vulnerable 단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 필수 암기 단어. 우리 내신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특히나 이제 어휘 문제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vulnerable 뜻이 뭐예요? 그렇죠. 취약한이죠. 취약한. 동의어로 susceptible 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같이 암기해 두세요. 자, 요 지문은 우리 아까 거보다 조금 더 내용이 조금 더 까다로울 수도 있는 느낌. 자, 보시면요. 여러분들 그 인강이 얼마만큼 그 효율이 없는지 알고 싶으면은 이거 나중에 쌤이 유튜브든지 여러분 링크를 올려주면 이거 한번 보려고 노력해봐. 진짜 첫 줄 넘어가기 진짜 개빡세다 진짜 지루해가지고 we can all become 하면 이제 꺼버린단 말이야. 뒤로 가기. 얼굴이 뭔가 비호감에 뒤로 가기 탁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인강은 그 강의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집중이 되게 끄덕끄덕한 거예요 지금. 되게 굉장히 수긍을 막 그렇긴 하지. 약간 그지? 왜 그런 끄덕한 거? 뭐 아니 왜 끄덕끄덕했냐고. 무슨 내가 봤는데 왜? 되게 끄덕끄덕했는데. 그렇지. 비호감이 이랬는데 약간 뭔지 알지? 봤지 소미야. 뭔가 약간 그 되게 이렇게 공감할 때 다른 사람의 말에 공감할 때 그런 거 같아. 자, 됐죠? 뭐 얘기하다 그랬니? 어쨌든 집중이 잘 안 되니까 수업 시간에 열심히 잘 들으라고요. 자, 보세요. 취약해질 수 있다는 거야. to doubt입니다. 의심에 취약해질 수 있다. 즉, 그러니까 의심에 이제 빠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의심에 빠질 수 있다. 뭐에 대한 의심이 생길 수 있냐면 to our belonging. 우리의 소속에 대해서, 소속감에 대하여서 내가 의심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야. 내가 진짜 여기 속한 사람이 맞나? 약간 난 약간 왕따가 아닌가? 내가 여기 정말로 이렇게 포함되는 사람이 맞나? 이러한 의심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at any given moment, 어느 순간에든지 그런 소속에 대한 의심이 생길 수가 있다. 뭐에 따라서 depending on the situation, 상황에 따라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대요. 어떤 상황이냐면 we find ourselves in, 우리가 우리 스스로 발견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따라서. 얘가 그래서 depending on에 얘들아 첫 번째 목적어가 situation이 되는 거고요. 상황에 따라 그런 소속에 대한 의심이 생길 수 있어요. 선생님 어릴 때 그 유학하던 시절에 그런 경험이 있거든. 같이 막 얘기하고 놀고 있어서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지. 같이 막 놀고 뭔가 이렇게 그 컴퓨터 같은 거, 게임 같은 걸 보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뭔가 한 명씩 어디를 가는 것 같은 거야. 그리고 한 명씩 어디를 한 다여섯 명 이렇게 있었는데 한 명씩 뭔가 가는 것 같아. 그러다가 나중에 딱 갔는데 나만 이제 그걸 보고 있고 다른 애들은 이제 다 쥐들끼리 거기서 막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한 명이 내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야. 근데 이제 얘가 약간 그 무리에서 약간 그 영향력 있는, 아직도 기억이 나, 그 이름이. 이름 쓸 필요 없겠죠. 어쨌든 그래가지고 걔가 약간 나를 이렇게 은근히 이렇게 하려고 그렇게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따라서 내가 이 무리에 포함이 되지 소속되지 못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에 따라서 그런 의심을 가질 수 있냐면 how we interpret them 이라고 해서 얘가 얘들아 두 번째 목적어입니다. 자, 잘 보세요. 요거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depending on이라고 하는 전치사의 목적어로 1번, 2번이 나온 거야. 이해됐나요? 전치사의 목적어로 1번, 2번이 나온 거기 때문에 situation도 명사로 쓰인 거고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how we interpret them도 명사로 지금 쓰인 겁니다. 명사로. 그래서 명사 역할을 하면서 의문사로 시작을 하는 문장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그렇죠. 간접 의문문이라고 부르고요. 간접 의문문은 핵심이 뭐다? 그렇죠. 어순입니다. 의주동이죠. 의주동. 의주동으로 나와야 되고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학교 시험에서 그러면은 요거 가지고 이제 내신 문제를 내면은 어떻게 내실까요? 오답으로 내자면 How do we interpret them? 이렇게 내면은 이제
헷갈릴 수 있겠죠. 그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지금 명사 자리니까요. 상황에 따라서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응? 얘들아 소속에 대한 의심을 가질 수 있다고요. 품을 수 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리고 나서 자 그레그 월턴하고 내가 코인드입니다. 얘들아 여기에서의 코인은 약간 그 메이크의 의미예요. 어떤 용어를 이제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용어를 만들어냈어요. 뭐라는 어떤 용어를 만들어냈냐면 belonging uncertainty 소속 불확실성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냈어요. 아까 나왔죠. doubt에 내가 취약해질 수 있잖아요. 소속에 대하여서 소속에 대한 의심이 뭐냐면은 소속에 대해서 내가 불확실한 거죠. 소속에 대한 의심, 그 다음에 그게 소속에 대한 불확실성 요거잖아요. 그래서 소속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용어를 만들어냈대요. 자, 요 소속에 대한 의심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 소속 불확실성. 소속 불확실성. 불확실성. 인데요. 자, 뭐 하려고? To refer to. 여러분, refer to 하면요. 지칭하다, 가리키다 이런 뜻이잖아요. 뭘 지칭하려고 이런 단어를 만들었냐면 to the state of mind예요. 어떤 마음의 상태야. 정신 상태야. 그 다음 뒤에 in which니까 뒤에 완전한 문장 이어져야 되겠죠, 얘들아. in which니까요. 뒤에 완전한 문장이 이어져야 됩니다. 완전 문장. 자, 어떤 마음 상태, 어떤 정신 상태냐면 누군가가 뭐를 겪는 거야? 의심을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물론 suffer해서 의심으로 고통을 받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지만 어쨌든 의심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어떤 의심을 가지게 되죠? About whether one, 자, 그 사람이 완전히 받아들여지는지 is accepted죠. 완전히 받아들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심을 가지게 되는 마음의 상태야. 진짜 쟤네들 뭔가 나랑 진짜 같이 내가 이 그룹에 속해 있는 게 맞나? 이런 거 있잖아요. 빠방. particular environment 어떤 특정한 환경에 내가 완전히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의심이야. 혹은 ever could be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렇게 내가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그래서 지금 내가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후에라도 내가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게 이 소속 불확실성이라는 거예요. 소속에 대한 의심 같은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됐죠? 이 소속 불확실성에 대한 정의를 내렸는데요. 위에랑 같은 이야기죠. 내가 이 그룹 안에서 받아들여지는지 그리고 자, 이 소속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것을 언제 경험할 수 있느냐? 언제? We can experience it in the workplace. 직장에서도 경험할 수 있죠. 여러분들 막 이렇게 친구끼리 있거나 아니면 나중에 회사를 가도 최근에 왜 그런 그 있었잖아요. 직장에서 이렇게 괴롭힘 때문에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한 그런 거 막 뉴스에도 나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도 그렇고요. 혹은 아주 고급 식당에 가도 그렇고요. 혹은 even in a brief 아주 이 짧은 social encounter라면 사회적인 그냥 만남입니다. 그냥 짧은 이렇게 아주 간략했던 친구들과의 만남 속에서도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됐고, 자, 그 다음 거 보세요. 여기가 좀 중요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고? 그게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필자의 감정이 여기서부터 드러난단 말이에요.
자, belonging uncertainty라고 하는 것이 뭐다? 필자는 뭐라고 생각해? adverse effect라고 했습니다, 얘들아. adverse라는 단어도 꼭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adverse는요, 부정적인 의미의 단어예요.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이거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얘들아. 그래서 adverse 자리가 뭐 어휘 문제도 나올 수도 있겠고, 다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어휘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빈칸으로도 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문장 자체가 문장 삽입 문제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이 문장 자체가 문장 삽입으로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삽으로 나오면 쉬울까 어려울까? 생각 외로 어려울 수 있는 게 뭐냐면 belonging uncertainty라는 이야기로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도배가 되기 때문에 어디 집어넣어도 다 들어갈 것 같거든. 안 그러니? 여기 집어넣어도 소속 불확실성은 부정적일 수 있다. 여기 넣어도 소속 불확실성은 부정적일 수 있다. 여기 넣어도 부정적일 수 있다. 다 될 것 같단 말이야. 그래서 요 지금 위치를 쌤이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하여서 요거 지금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 환경에서 이런 걸 경험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나서 지금 이야기가 이 소속 불확실성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안 좋아, 이거. 이게 필자의 이제 생각입니다. 소속 불확실성은 안 좋은 거야. 이거 가지면 안 좋아. 자, 뭐가 안 좋냐? 됐죠? 자, 뭐가 안 좋은지에 대한 이제 설명이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perceive threats, 위협을 인식하게 되면,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소속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의심을 하는 게 이제 위협을 받는 거잖아. 내가 진짜 이 무르에 속할까? 이런 게 이제 무섭잖아요. 뭐에 대하여서 our sense of belonging, 소속감에 대한 위협을 인식하게 될 때 our horizon, 얘들아 여기에서의 horizon은 어떤 범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범위. 가능성의 범위가 shrinks, 줄어듭니다. 자, 이거 어휘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줄어든다. 감소하는 거예요. 가능성이 떨어지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점점 작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위축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능성의 범위, 가성이 아니고요. 가능성의 범위가 shrink, 얘들아 단어 중요합니다. 축소예요. 축소. 축소한다. 자, 계속 볼게요. We tend to interpret ourselves, 우리 스스로,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 그리고 상황을 어떻게 interpret, 해석을 하냐면 in a defensive, 방어적인 면에서, 그 다음에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모든 것들을 다 해석을 하는 거. 굉장히 사람이 어떻게 된대요? 방어적으로. 그 다음에 스스로를 보호하는 보호적으로. 이게 근데 좋은 느낌에서의 방어적인 게 아니죠. 뭔가 이렇게 사람이 굉장히 위축되다 보니까 계속 뭔가 스스로 방어를 해야 되는 거고 스스로 자꾸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자, 계속 얘들아 요 불확실성에 대한 내용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여기서부터요. 자, 그래서 어딘가요? 자, 우리는 more readily infer, readily 하면요 쉽게, easily라는 뜻이에요. 부사죠. 쉽게 우리는 추론한다는 거야. 뭐라고? We are incapable이죠. 또 마이너스죠. 얘들 아까 adverse가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계속 마이너스 어휘들 계속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다? incapable, 할 수 없다는 거야. 할 수 없다고 추론해. 난 할 수 없어, 이렇게. 내가 뭔가 거기 속해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니까는 모든 게 이제 다 그렇게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거죠.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추론을 해요. 혹은 or that 되어 있는데 얘들아, 자, infer이라고 하는 동사의 첫 번째 목적어가 여기 앞에 있는 요 that였고요. 얘가 그래서 O 1번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요 that가 O 2번입니다. 목적어 2번이에요. 뭐라고 추측을 하죠?
We aren't meant to be there. 우리는 거기에 있을 be meant to 하면은요, 뭐뭐 할 운명이 아니다라는 거야. 내가 거기에 소속해 있을, 거기 속해 있을 운명이 아니야, 나는. 거기 있을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3번이죠. We will not understand. 우리는 이해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or be understood. 이해받을 수도 없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거 수동태로 썼죠? 됐죠? 자, 그래서 그 관계에 이 소속감에 대한 어떤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계속하게 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가요? We are less죠. 자, 얘들아 계속 마이너스로 갑니다, 얘들아. 어휘들 계속 마이너스예요. 여기서부터 지금 아까 쌤이 말했던 adverse effects부터 나왔던 모든 어휘들은 다 마이너스 어휘를 썼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제 어휘 변동이 돼도 뭐를 일단 알고 있으면 돼요? 무조건 다 마이너스 어휘들이 다 나가야 되는 거야. 당연하지 않겠어? 생각해봐. 쌤 아까 그 얘기했던 그 유년 시절에 그 불우했던 유년 시절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나만 놔두고 다 막 딴 데 가서 지들끼리 막 놀고 있었단 말이야. 선생님 어떻게 되겠어? 만약에 내가 막 그런 좀 그 성격이 막 그랬으면 막 치고받고 싸우든지 아니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든지 할 텐데 뭔가 이렇게 계속 소극적이 되잖아요. 그 사람 눈치 보게 되고 막 갑자기 눈물이 막 눈물 나는. 근데 어쨌든 어디니?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을 표현을 덜 하게 되는 거야.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이야기를 잘 못하게 됩니다. 특히나 뭐 한다면이에요? 그들이 다르다면. 뭐와 달라요? Those of others. 다른 사람들의 그것들과 다르다면. 얘들아 우리 문법 시간 이거 대명사 배웠는데 이 those가 누굴 가리키죠? 다른 사람들의 뭐? 다른 사람들의 관점들. 그래서 관점들 복수명사이기 때문에 얘를 받는 대명사도 복수로 those를 쓴 겁니다. that나 뭐 이런 거 쓰시면 안 되겠죠. 다른 사람들의 관점이랑 다르면 그거를 표현을 못 하는 거야.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아도 얘기를 못 해. 눈치 보고요. 보세요. 눈치 본다. 계속 나오죠. 자, we are more sensitive to. 자, 우리는 더 예민해집니다. 무엇에요? 인지된 비판에. perceived 하면 인지된이죠. 그리고 이거 지금 과거분사로 쓰여서요. 인지된, 인식이 된 비판에 더 예민해져요. 그 다음에 또 less 나왔죠. less inclined to 하면요.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어디에 치우치다. 치우치다. 자, 봐봐. 문제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을 가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챌린지, 도전할 그런 과제들이 생겼을 때 이거를 잘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근데요, 어떤 문제냐면 pose a risk of failure. 실패의 위험을 제기하는, 그러니까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기면은 그걸 이제 안 받아들이려고, 이게 피하려고 하는 거죠.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은 피함. 됐나요? 그래서 쌤이 지금 표시해줬던 이 belonging uncertainty부터가 사실상 이렇게는 한 덩어리로 이제 쓰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덩어리로 같은 이야기를 계속 해준 겁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같은 이야기를 계속 했고요. 그 다음에 주요 표현들의 마이너스 표현이 나왔다는 거. 그래서 이게 어휘 문제가 나온다. 어휘 문제가 나온다고 해서 만약에 이제 이 어휘가 이제 그 변형이 된다. 라고 하더라도 마이너스를 고르시면 됩니다. 마이너스를요. 수연이 집 문성이니? 아,
그럼 어떻게 와? 바로 오는 게 있어? 3번 봅시다. 그래서 얘들아 정답 5번이었죠? 소속 불확실성은 부정적 영향을 미쳐서 행동에 제약을 초래한다. 그래서 얘들아 지금부터 그 얘네들을 살살 좀 많이 숙지를 많이 조금 해놓으세요. 문장들도 숙지를 많이 해놓을수록 우리 요 마지막 내신 준비할 때 훨씬 수월할 거예요. 단어 같은 것도 그렇고. 가봅시다. 심리학자들은 looked at the effects of everyday good and bad events. 자, 매일매일 일어나는 좋은 일들과 나쁜 일들이 미치는 영향들을 살펴봤다는 거야. 됐나요? 자, getting a compliment from your boss. 상사로부터 칭찬 듣는 거. 이건 이제 좋은 거죠. 그 다음에 bad weather. 뭐 나쁜 날씨건 나쁜 거고요. 그 다음에 getting stuck in traffic. 이렇게 교통체증에 갇혀 있는 거, 기타 등등. 이렇게 이제 좋은 일들과 나쁜 일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겁니다. 자, 이거 핵심 소재죠.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미치는 영향. 좀 가셨네. 됐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컴플리멘트. 요거 우리 학교 시험에서도 우리 뭐 간혹 나오는 단어죠. 컴플리멘트. 칭찬입니다. 칭찬. 그 다음에 같이 알고 있어야 되는 단어가 E만 다른 거죠. I가 E로 바뀌는 겁니다. 컴플리멘트 하면은 보완, 보충이라는 단어죠. I하고 E예요. I하고 E. 이거 얘들아 선생님이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죠? 어떻게 외워야 돼? I에게 필요한 건 뭐야? 칭찬. 이렇게 외우라고 했죠. I에게 필요한 건 칭찬이다. 그래서 여기 E가 들어가면은 어휘,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게 됩니다. 보완 이렇게 되잖아. 당신의 상사로부터 보완을 받으면 이상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 자리에는 I가 나와야 되고 E가 나오면은 안 된다. 비록 물론 요즘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치르는 내신은 요런 느낌으로 막 철자 하나 바꿔서 시험을 막 어렵게 내고 요런 스타일이 아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왔을 때 막상 나왔을 때 헷갈릴 수 있는 것은 다 일단은 표시를 해놔야 되니까요. 자, 칭찬을 듣는 거나 아니면은 날씨가 안 좋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그 교통체증이 막 이렇게 갇혀 있을 때와 같은 그런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 있을 때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서 연구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결과가 어떤 건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Not surprising. 놀랍지 않게 당연하게도 좋은 일들은 had a positive impact. 당연히 좋은 영향을 미쳤겠죠. 사람들의 기분에. 그리고 negative events는 당연히 부정적인 사건들은 brought them down. 얘들아, bring down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누구를 우울하게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우울하게 만들다. 약간 make people depressed죠. 사람들을 우울하게 만들었던 거야. 얘는 굳이 뭐 정리하지 않아도 너무 당연한, 너 좋은 건 당연히 좋은 거고요. 안 좋은 건 안 좋죠. 여러분들 막 쌤이 막 칭찬 막 해줘. 너무 잘한다 하면 당연히 기분이 좋고요. 막 뭐라고 해요. 막 안 좋은 막 얘기를 막 해. 그럼 당연히 기분이 안 좋겠죠.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야. 여기 지금 보시면 but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러나가 나와요. 요부터가 중요한 겁니다. 요게부터가 지금 필자가 하고 싶은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 요 문장이 이 그래서 어디까지는 여기까지 dramatically. 여기서부터 글의 흐름이 바뀌고 여기서부터 필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좀 중요한 문장이에요. 주요 문장. 자, 쌤이 아까 얘기했죠. 주요 문장 같은 경우는 항상 이제 빈칸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잘 확인을 하셔야 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요거 but 있으니까요. but 있으니까 요거 연결사 추론도 문제 나올 수 있고요. 연결사 추론 그리고 문장 삽입 문제로도 문삽 문제로도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라고 그랬냐? 자, 위에 너무 당연한 이야기 일단은 했고요. 안 해도 될 말을 지금 한 절반 정도 했고, 지금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보세요. Duration of the experiences. 그 경험에, 그러니까 기분 좋은 일이 있어서 기분이 좋았던 거랑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기분이 나빴던 그러한 경험들의 지속 시간이 differed. 달랐다고요. 얘가 그 중에서도 핵심 단어라고 볼 수 있겠죠. 지속 시간이 달랐습니다. dramatically, 극적으로 달랐다는 거야. 굉장히 달랐다는 겁니다. 자, 좋은 일이 생겼을 때의 기분이랑 나쁜 일이 생겼을 때 그 기분이죠. 그래서 그 경험간의 지속 시간이야. 그래서 그 경험이라고 하는 좋은 경험, 나쁜 경험으로 인한 내 감정이죠. 그래서 그 감정이 지속되는 시간이 어땠다? 상당히 달랐더라. 상당히 달랐음.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지속 시간이 상당히 다르더라. 여러분들 추론 한번 해보세요. 뭐가 더 길었을 것 같아요?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그 좋았던 게 오래 갈 것 같아? 나쁜 일이 있어서 나빴던 게 계속 갈 것 같아? 선생님은 내일까지 무슨 생각이 계속 날까? 내가 비호감이라 그랬는데 수연이가 도리도리 했던 그 생각이 계속 나는 거야. 내일 밥 먹으면서 아씨 열받네. 지는 뭐 막 이러면서 그 생각이 계속 나는 거야. 나도 내일 막 복수할 거야 막. 그래서 막 그 카톡을 보내겠죠. 너도 별로거든 막 이러면서. 그런 생각만 계속 날 거 아니야. 좋았던 거는 사실 생각이 잘 안 난다고. 뭔가 날 힘들게 하고 뭔가 스트레스 받고 힘들었던 그런 것들은 막 생각이 자꾸 나잖아. 그죠? 봐방. 그렇게 예측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볼게요. 어떻게 달랐냐? positive events, 긍정적인 일들, 긍정적인 사건들은 어땠대? short-lived. short-lived가 뭐야? 단명하는, 다시 말하면은 일시적인, 금방 끝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요, temporary 같은 거죠. 일시적이었어요. 잠깐 기분 좋다가 생각도 안 나. 그냥 그러고 빨리 끝나버려. 그 다음에 요거의 반대 표현으로 나왔을 때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요. permanent 같은 단어들이 나오면 이제 헷갈릴 수 있습니다. permanent. 얘들아, permanent는 뭐예요? 영속적인, 그러니까 계속 오랫동안 이제 오래 가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이 지문에서 필자가 하려고 하는 그 말을 이해를 못하고 그냥 그 내용만 이해를 하는 거야. 좋은 일들은 당연히 계속 가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permanent에 낚일 수 있는데요. permanent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요. 경험 간의 지속 시간이 다르다 그랬잖아. 어떻게 다른지. 자, 긍정적인 사건들은 일시적이에요. 자, 긍정적 사건은 어떻다? 일시적. 그 다음에요. 네거티브 이벤트들은 부정적 사건들은 어땠대요? stayed longer. 더 오래 머물러 있었습니다. 자, 부정적인 것들은 더 오래. 더 오래 머물렀다. 그래서 짧고 일시적이고 그 다음에 오래 간다 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에 있어서의 또 추가적인 어휘 변화가 있을 수 있겠죠. 됐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한 덩어리였죠. 좋은 일들, 나쁜 일들 했었고요. but 이하부터 지금 주요 내용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한 연구에서라고 하면서 연구가 나와요, 얘들아. 그러고 나서 연구가 나옵니다. 자, 연구는 우리가 보나마나 이 글의 흐름을 봤을 때 어떤 내용이 나오겠어? 좋은 거는 빨리 끝났고 나쁜 거는 되게 오래 가더라. 요게 나오겠죠. 볼게요. 한 연구에서 having a good day, 좋은 하루를 보낸 것은 막 굉장히 이렇게 즐겁게, 막 재밌게 막 친구들하고 같이 놀기도 하고 공부도 뭔가 모처럼 뭔가 열심히 집중이 잘 됐어. 열심히 막 했어. 자, 그런 좋은 하루를 가지는 것이 did not have any noticeable,
노티서블 하면요. 주목할 만한, 눈에 띌 만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디에요? On the subsequent day. 그 다음 날에. 되게 내가 좋은 하루를 보냈어? 그 다음 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뭐를 다시 한번 반복한 거야, 얘들아? 요 위에 얘기를 다시 한번 반복한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이거 A라고 했을 때 그냥 A의 반복이죠. 또 얘기한 거예요. 일시적이었다라는 걸 그냥 풀어서 얘기한 겁니다. That is 하면은 즉, 다시 말하자면 이런 거죠. That is 하면요. 즉, 다시 말하자면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a good Monday. 좋은 월요일을 보낸 것이 어디까지 이어지지 않았나요? Didn't carry over to Tuesday. 화요일까지 이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반복이에요, 반복. 자, 그러나가 나오죠, 얘들아. 그래, 흐름의 반전. 그러나 그럼 뭐 나오겠어, 얘들아? 뭐 나오겠어? 그럼 당연히 B가 나와야죠. 당연히. 그러니까 A였으니까 이제 B 나와야 되겠죠. B가 그 다음에 지금 A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but 하고 그러나 하고서 B가 이제 나와야 되겠죠. 부정적인 것은 굉장히 오래 가더라. 요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자, 부정적인 사건들은 had a sustained. 얘들아, 요 sustain이라는 단어 좀 중요합니다. 요거 어휘 표현으로 좀 중요해요. sustained 하면은요. 지속적인, 오래가는 이런 뜻이야. 그래서 요거 어휘 문제로 나오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sustained 하면요. 지속적인인데 얘가 지금 뭐랑 반대 표현이겠어요? short-lived랑 반대 표현입니다. 왜냐면 긍정적인 거는 잠시만 있다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것은 sustained impact. 아주 지속적인, 오랫동안 가는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자, 그 뒤에 같은 내용이 나오겠죠. A bad Monday. 자, 월요일 날 기분이 좀 안 좋았어.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어?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 가요? 자, bad Monday는 예측을 합니다. 뭐를요? gloomy 얘들아 뭡니까? 우울한 화요일을 예측을 해요. 그러지 않니? 그 전날 기분이 안 좋은 일 있으면 그 다음날도 좀 막 찝찝하고 막 짜증나고 그러잖아. 됐죠. 다음. This pattern. 얘들아, 지시사 나왔죠? 이러한 패턴. 이러한 패턴입니다. 이러한 패턴. 그래서 요 문장 삽입 나올 수 있어요. 문삽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들아, 이 패턴은 무슨 패턴을 말하는 거야? 위에서 말했었던 좋았던 일은 일시적이고 안 좋았던 일은 오랫동안 지속된다는 이러한 패턴을 말하는 겁니다. 이 패턴. 이 패턴을 말하는 거예요. 이 패턴. 이 패턴은 is so strong that 너무 강력해서 그것은 그 패턴을 말하는 거죠. is considered 여겨집니다. 뭐라고? A law of human behavior. 인간 행동의 법칙이라고 여겨지는 거야. 이걸 이제 법칙이라고 생각할 만큼 이게 굉장히 강하고 영향력을 많이 미친다는 거죠. 됐죠? 굉장히 강하다. Specifically, 특히나 the law of hedonic asymmetry죠. 밑에 나오죠. 쾌락의 비대칭성이죠. 그러니까 지금 대칭이 안 되잖아요. 하나는 일시적이고 하나는 오래 가잖아요. 이러한 비대칭성은 말합니다. that 뭐라고 말하냐면 쾌락은 항상 dependent on change. 자, 뭐에 취약하대요? dependent on 하면요. 뭐뭐에 달려있다라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뭐뭐에 취약하다는 거야. 뭐에? 변화에 취약합니다. 즉, 뭔가 이렇게 쾌락, 좋은 일이 있었는데도 조금만 뭔가 변화가 딱 생기면은 그게 이제 갑자기 안 좋은 걸로 막 바뀔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is가 1번. 자, 쾌락은 항상 변화에 달려있고 그 다음에 disappears, 사라집니다. 뭐와 함께 continuous satisfaction, 지속적인 만족이 생기게 되면 사라진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돼? 예를 들어서 선명이가 이제 뭐 달콤한 초콜릿 하나 먹는단 말이야. 너무 맛있었어.
진짜 맛있네. 그러고 나서 또 먹어요. 맛있긴 맛있는데 처음보다 덜 맛있어. 세 번째 딱 먹는 순간 약간 이제 그 맛이 아니야. 이 말입니다. 계속 그 만족이 계속되다 보면은 그 기쁨이 이제 사라진다는 겁니다. 뭐 하는 반면 pain, 고통은 어떻게 되죠? persist, 지속되죠. 고통은 지속됩니다. 뭐 아래서 persisting, 지속적인 불쾌한 상태 속에서 고통은요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약간 우리가 이제 이런 그 비대칭성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요거는 뭐 때문이에요? 뭐 설명하려고 긍정적인 것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고 부정적인 것은 계속 오래 간다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그 두 가지 개념을 같이 이제 어쨌든 핵심적으로 우리가 정리를 했으니까요. 알죠? 그래서 A는 긍정적인 거. 긍정적인 것은 짧다. 그다음에 B, 부정적인 일은 오래 간다. 요 두 개념이 이제 계속 반복해서 등장했던 개념이기 때문에 요 개념들을 잘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문제 보시면은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로 인한 감정이 더 오래 지속된다 했죠. 그렇게 보시면은 되겠고요. 요런 이제 어휘 구간들, 선생님 표시해준 어휘 구간들이나 이런 디스 패턴 같은 거 문제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서술 문제로도 나올 수 있겠죠. 이 디스 패턴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뭐 이런 걸로요. 서술 문제도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보시고요. 자, 하나만 더 볼까요, 얘들아? 4번 하나만 더 봅시다. 사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욕구예요. 뭐 하려는 욕구냐? 봐봐. 카테고리를 정의하려는, 그러니까 카테고리가 뭔지 알죠? 범주예요, 범주. 뭐 무슨 카테고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카테고리를 자꾸 정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using rules, 규칙을 이용하여서. 자, 심 소재가 뭡니까? 인간에게는 욕구가 있는데요. 뭐 하려는 욕구가 있냐면 자꾸 그 범주를 규정하려는 그 카테고리 규정 욕구. 규칙을 사용해서 어떤 규칙을 가지고 얘는 요 카테고리에 속해. 얘는 요 카테고리에 속해. 이런 식으로 자꾸 요걸 이제 분류를 하고 싶어 하는 거야. 됐죠? 자, 잘 봐봐. It is a natural human goal. 그것은 너무 당연한 인간의 목표라고 합니다. 뭐 하는 것이요? To impose order. 질서를 부여하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sense, 어떤 이 감각들, 의미를 자꾸 부여하려고 하는 거예요. impose 하면 부여하다죠. 그러니까 질서와 의미를 자꾸만 부여하려고 하는 겁니다. 질서와 의미를 부여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질서와 의미, 이 세상에 대한 질서와 의미를 부여한다는 게 카테고리를 디파인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같은 말인 거야. 이 세상이 어떤지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질서를 세우려고 하는 거야. 어떤 카테고리 안에 속하는지. 우리는 뭐 동물, 뭐 누구는 뭐 식물 이런 식으로요. 그게 다 카테고리잖아. 그리고 또 하고 싶어 하죠. To be able to know. 정확하게 알고 싶어 합니다. What boxes. 어떤 박스에 everything should go into. 어떤 박스에 모든 것이 들어가야 되는, 이게 뭐 하는 거지? 이게 분류하려는 거잖아요. 어떤 박스에 뭐 들어가야 돼? 이 박스에 뭐가 들어가야 돼? 이게 분류하려는 거잖아요. 자꾸 분류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타고난 목표라고 하는 겁니다. 뭐가 없이요? With no ambiguity. 얘들아, ambiguity, 모호성입니다. 모호성. 모호함 없이 확실하게 카테고리에다가 딱딱 집어넣고 싶은 거야. 그래서 요 no ambiguity죠. no ambiguity. 모호성 없이가 무슨 말이냐면은 확실하게죠. certainty입니다.
certainty 어떻게 쓰죠? certainty. no ambiguity가 certainty예요. 그래서 no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no certainty 하면은 문맥상 틀린 문장이 되는 거고요. no도 없어지고 그냥 with certainty 하면은 맞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카테고리화 하고 싶은 거야. 지금 얘들아, 지금 1, 2, 3번 문장 다 뭐였어요? 카테고리에 대한 규정 욕구가 다 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계속 나왔던 거죠. 요 얘기만 계속 한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disappointing 했어요. disappointing aspect. 실망스러운 점이래요. 실망스러운 점. 자, 왜 실망스럽다라는 표현을 썼을까? 이게 인간의 욕구고 당연한 타고난 인간의 목표야. 근데 실망스럽다는 거는 이게 불가능하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실망스러운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실망스러운 점은 뭐냐면 이러한 urge, 욕구는 뭐 했다? has failed, 실패했습니다. 즉 인간은 매번 수도 없이 계속해서 타고나기를 카테고리화하고 범주화하려고 했지만 모든 시도마다 다 실패했다는 거야. 자, disappointing, 실망스럽게도 실패함. 됐나요? 실패했다. 자, 대부분의 됐니? 이해됐니? 여기까지가 범주화 하려는 욕구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범주화에 대한 욕구인데 disappointing aspect 하면서 이제 바뀌는 겁니다. 글이. 굉장히 실망스러운 거는 매번 실패했어. 이거 불가능해. 자, 대부분의 자연적인 이 카테고리들은 자연의 그런 범주들은 do not have a definition, 정의를 가지고 있지 않대요. 혹은 rule, 규칙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that come close to working, 그러니까는 이런 그 작동과 근접하게 오는, 즉 실제로 이게 그 비슷하게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정의나 아니면 그런 규칙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위에 거에 대한 이 내용을 이제 계속 반복하는 거죠. 실패한다. 왜 실패하냐면은 정의나 규칙이 없음. 그러니까 실패한다. 계속 보세요. 봐봐. 심지어라고 하죠. 심지어. 일단 얘들아 이거 표시를 다시 조금 해볼게요. 자, 이러한 욕구는 실패했다. 욕구는 실패했다. 자, 범주화 못 시켜. 범주화 못 시킨다. 이 얘기예요. 범주화 못 시키고요. 그러면서 심지어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카테고리조차 in systems of rules, 규칙의 체계 안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게임 같은 거는 규칙이랑 그런 범주를 만들 수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게임을 하면서. 혹은 법적인 시스템이나 아니면은 official, 공식적인 diagnostic, 진단 카테고리, 그리고 and the like 하면은 그냥 기타 등등 이런 겁니다. and the like. 그러니까 이런 심지어 인간이 만든 것들조차, 심지어 인간이 만든 범주조차 문맥상 얘들아 뒤에 뭐가 나와야 돼? 인간이 만든 범주조차 실패해.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요거를 그래서 어휘 표현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can put only so much입니다. only so much. 자, 이 세상에 유니버스에 질서를 부여할 수 있는데 only so much 하면요. 어느 정도까지만의 질서를 부여할 수 있다는 거야. only so much order 하면은요. 그 질서를 부여할 수 있는 게 제한되어 있다. 무한정 질서를 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문장 얘들아 헷갈리면 안 돼요. 인간이 만든 카테고리는 질서를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질서를 못 준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못 준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자, 질서를 부여하는데 질서 부여에 즉 질서 부여가 무슨 말이에요? 범주화 시키는데 only so much라고 했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다 범주화 시킬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범주화에도 한계가 있다라는 말이 only so much입니다. only so much order예요. 그래서 only so much만 봤을 때는 이게 그렇게 부정적인 느낌의 느낌이라고는 잘 안 느껴진단 말이야. 그냥 뭐 질서를 부여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전체 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굉장히 이렇게 오해되는 구간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범주조차도 한계가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만 질서를 부여할 수 있는 거야. 어느 정도까지만. 됐죠? 자, 인간이 만든 것조차 그렇다. 보세요. There are always test cases. 항상 이런 실험 사례들이 있대. 어떤 실험 사례들이 있죠? That seem to break the rules죠. 규칙을 깨는 게 뭐야? 그 카테고리 안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뭔가 항상 이런 예외적인 게 계속 생긴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야? 예외 상황이 계속 생긴다고. 사항? 예외 사항? 예외 상황? 예외 범주에 못 들어가는 예외적 케이스가 항상 있어.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질서조차도 완벽하게 딱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오더는 없다는 겁니다. 예외적 케이스가 항상 있다. 자, 어떤 게 있냐면 unclear category membership, 명확하지 않은 이 범주화 멤버십이죠. 근데요, 그것이 not fitting into any category, 그 어떤 범주에도 포함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 어떤 범주에도 fitting이죠. 현재 분사가 들어가야 되죠. 어떤 범주에도 들어가지 못해. 또는 just giving the wrong answer, 아예 그냥 틀린 답변을 내놓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얘들아 지시사 this 나왔습니다. 요 지시사 this를 봤을 때 요 문장이 삽입 문제에 출제될 수가 있겠죠. 이것이라는 게 뭘까 얘들아? this가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이것. 범주화에 실패했던 거. 우리가 범주화 하고 싶었어. 이거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야. 이렇게 카테고리가 다 하고 싶은데 카테고리를 못 나눈 거야. 근데 그게 뭐 때문이 아니라고요? 인간의 부족, 인간이 실패, 인간의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니라고요. 내 생각에. I believe. 내 생각에 그게 인간이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니야. 그러면 뭐 때문이에요? Not A but B죠. 인간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but simply to the natural complexity. 자, 예외 케이스가 항상 있으면서 항상 범주화를 실패했죠. 됐죠, 얘들아? 이유가 뭔데? 왜 실패하는 거야? 인간이 무능해서? 그게 아니라고요. 뭐 때문이에요? 자연의 복잡성, 그리고 messiness 하면 혼잡성입니다. 이 세상이 너무 messy 하면 너무 이제 무질서한 거야. 그래서 이 세상의 복잡성과 이거를 도저히 카테고리 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복잡한 거죠. 그 다음에 messiness 하면 무질서함. 때문에 그렇게 노력을 하고 시도를 해도 카테고리를 만들 수가 없게 된 것이다. 그러면서 no religion, 어떠한 종교, 그 다음에 legal system, 법 체계, bureaucracy 밑에 나오죠. 이 관료주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can completely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얘들아 이거 no 주의해야 되죠. no 부정해야 됩니다. 통제할 수 없다예요. 통제할 수 없다입니다. 그래서 저기서 쌤이 만약에 no를 확 드러내버리면 이게 문장이 완전 반대 의미의 문장이 돼버리는 거죠.
이것만 하고 집에 가야 되는데. 자, 뭐를 통제할 수는 없대요. variation, 변수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는 없다. 그리고 특이한 일들, 특이한 사례들은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that occur, 일어나는, 발생하는 그런 특이한 사례들. 얘들아, occur은 자동사죠. 자동사라서 이거 수동태로 못 씁니다. 무조건 이렇게 써야 돼요. 이벤트, 사건이니까, 이거 사람이 아니니까 뭔가 발생되는 아닌가요, 쌤? is occurred, are occurred 아닌가요? 이렇게 무조건 써야 됩니다. occur는 자동사기 때문에. 자동사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를 달고 오지 않는 동사는 수동태로 못 쓴다. 진짜 웃긴 얘기 있었는데 여러분들 얘기해줬나? 어떤 그 학생이 그 이제 1학년 올라가는데요. 이제 자기 선배들이 우리 학원을 많이 알고 있는 형들이 학원을 많이 다닌대. 그래가지고 타 지역에 있는 친구인데 이제 우리 학원에 오고 싶다. 그래가지고 어머니한테 이제 얘기를 해서 나 여기 보내주세요. 그래가지고 어머니는 조금 이제 반신반의한 거죠. 아무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지역도 다른데 가도 되겠냐. 그래가지고 갈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그 유튜브도 그렇고 그런 강의들을 다 확인을 해봤대. 근데 너무 이제 막 선생님이 수업하시는 거 너무 내 스타일로 나한테 딱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와서 하루 수업 딱 듣고 어머니한테 전화 와서 아이가 좀 안 맞는 것 같다고 하는데요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런데 또 말하는 게 수업은 이해가 참 잘 된다고 하던데요. 근데 아이가 안 맞는 것 같다고 하는데요. 그래가지고 환불해드렸어요. 좀 약간 좀 신기하지? 아니 뭐 이게 약간 그 앞뒤 내용이 뭔가 안 맞아. 그래가지고 하여튼 뭐 그런 사례는 뭐 사실 있을 수 있잖아요. 이해합니다. 애들이 너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뭐 어떻게 하겠어. 어쨌든 봐봐. 어디 있어? Limited world. 자, 이런 제한된 세상에서조차, 그러니까 제한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막 큰 막 우리가 세상 전체 우리가 사는 이런 큰 지구 안에서 세상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야구하는 그런 공간과 같은 제한된 세상을 말하는 거야. 야구 경기는 진짜 이렇게 조그마한 어떤 경기하는 그 안에서도 이런 이상한 상황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변수들이 생겨난다는 거야. 또는 어떤 거? 이런 질병의 이 분류와 같은 이런 작은 세상 안에서조차 이 제한된 이런 일들이 계속돼서 일어나기 때문에 제한된 세상 안에서 이런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분류할 수 없는 이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인간의 방법을 가지고는 완벽하게 분류할 수가 없다. 분류 불가.